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코스피 지수의 신고가 경신을요 이끌고 있는 업종 대표 종목의 상승 이유와 함께요 차익 실현 시점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 금요일 종합지수를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35포인트 상승한 2731로 마감이 되면서요 2700선 마저 돌파되는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도 6포인트 상승한 913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900선에 안착한 그런 모습이고요. 자, 해외 증시를 보면은 일본이 0.2% 하락 마감했고, 대만 증시는 1.1%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환율은 아주 급격한 하락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14원 90전이 하락한 1082원 1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상당히 강한 하락 안정, 그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즉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자,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7,600억 그죠? 순매수를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2조 4천억 매도를 하고 화수목금 나흘 동안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1조 5천억대 그죠? 순매수를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좀 더 외국인들이 순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옵션 만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부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20개 종목 중에 10개 종목을 보면은 반도체 두 종목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지난 10월달, 10월달부터 현재까지 한 25% 정도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 코스피 지수가 한 20% 정도 상승했죠. 그래서 초과 상승률을 보였고요. 뭐 2차전지 관련 종목인 LG화학하고 삼성 SDI 봐도요, 37%, 25% 그러니까 초과 수익이고, 자동차 쪽은 현대차가 한 20% 수익이 나면서 코스피 지수와 비슷한 모습이고, 카카오는 한 17% 정도죠. 약간 평균 상승률을 조금 하회하는 그런 모습인 반면에 셀트리온이 58% 그죠? 월등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1%, 삼성전기가 22%, 그리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도 한 50% 가까이 상승했다. 제가 우리가 종합지수가 상승할 때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종목 수는 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차라리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으니까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하지만 변동성에 대한, 만약에 반대로 하락했을 경우에는 2배로 움직이니까 뭐 손실도 그런 것은 감안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50%죠. 이렇게 대형주들이, 대부분 종목군들이 평균 수익률을 상승률을 초과하는,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주들이 이끌고 있다. 그죠? 자, 이런 모습들이 저는 다음 주 선물 옵션 때까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주도하에 상승세는 이어지는데,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는 금요일 이후부터 다다음 주까지는 아마 오히려 기관들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일부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러한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시장도 단기 상승에 따른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오히려 좀 과하게 올라오면요, 오히려 조금 일부, 저는 시장 주도는 뭐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만요, 내년까지도 이 반도체하고, 그죠? 그리고 2차 전지주, 그리고 또 포함시킨다면 현대차, 뭐 카카오, 비대면 관련 종목,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제일 좋은 것은 뭐 한 종목, 많이 질갈 종목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투자하는 것이 좋지만, 그건 누구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 구성된 종목군들의 비중 조절만, 그래서 요번에 조금 지수가 선물 옵션이 끝난 이후에, 만기가 끝난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 해도 뭐 100% 다 매도하기보다는요, 뭐 한 30% 정도만 줄여주면서
일단 이익을 어느 정도 챙겨 놓고 다시 또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종목마다 이렇게 많이 간 종목들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챙겨서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뭐 현대차라든지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은 비중을 축소를 적게 하는 것이 나타나서 종목별로 약간 비중 조절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건 회원가입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현대투자연구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삼성전자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연일 강세를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도 또 내년에 상당히 좋아지고 또 주주환원 정책도 1분기에 4분기 실적 발표할 쯤에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또 파운드리의 성장성 여기에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힘입어서 주가가 연일 상승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면요 반도체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중국의 친환경 디폴트 리스크로 인한 중국 반도체 굴기 난강 봉착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이던스 대폭 목표치를 상향했다는 얘기죠. 자 마이크론도 10월 이후에 주가가 한 45% 급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반도체 D램 쪽에 실적이 성장성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이죠. 마이크론의 대만 반도체 생산 공정이 정전으로 인해 공급이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의 모습을 보였어요. 한번 내용 보면 지난 3일 오후 미국의 마이크론사의 D램 생산 설비가 4곳이 있는데 미국의 한 곳, 일본의 뭐 대만의 2곳 중 대만 팹에서 공장에서 정전이 발생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 현물 가격이 1.6% 상승했다. 지난 10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D램 가격이 상승을 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현물 가격이기 때문에 고정 가격이 상승하는데 통상 3개월 시작인데 주가는 바로 반영한다. 이러한 부분. D램 가격이 현물가가 상승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이크론사가 세계 3위인데요. 정전으로 인해서 공급이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 또 여기에 미국 국방성이 중국 반도체 굴기 핵심 기업 중에 하나인 이 파운드리 업체죠. SMIC를 통제하는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했다라고요. 그런 기사죠. 거기에 따른 삼성전자 수혜죠. SMIC는요. 3분기 실적이 매출이 한 10억 8천만 달러, 그죠? 그리고 총이익이 2억 6천만 달러가 나왔는데 이 SMIC는 주로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퀄컴, 브로드컴 등의 미국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물량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갖고 올 수 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 해서 삼성전자 반도체에 있어 힘입어서 주가 상승세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삼성 SDI는 막 지금 당장에 우리가 호재성 재료로 나올 걸로 보면은 이번 달에 그렇죠? 발주가 시작되는 현대 자동차요. 이 GMP 3차 프로젝트 수주가 삼성 SDI가 유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계약 규모가 한 30조 2개 업체가 분담할 예정인데 아마 그 중에 한 업체가 삼성 SDI가 있다. 여태껏 현대차와 삼성 SDI는 거래가 한 번도 없었는데 요번에 보면요. 현대차는 1, 2차와 달리 3차 물량 배터리 팩을 개조를 했다. 업계에서는 삼성 SDI 배터리를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 삼성 SDI가 현대차에 배터리를 공급을 시작한다면 아마 이 시장에서 반응이 뜨겁게 나오지 않나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해서 한번 삼성 SDI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보면 현대차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삼성 SDI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전자 쪽은 뭐 올해 초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오면서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데, 현대차도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죠. 2분기에 영업이익이 5,900억 나왔고, 3분기는 적자 나왔지만 충당금을 제외한다면은 2조 원대 그죠? 큰 폭으로 흑자가 그죠? 나는 건데 이 충당금 때문에 적자 나왔다. 그러면 실적이 좋은 부분이죠. 자, 내년에도 현대차는요. 이 영업이익이 한 6조 7천 거의 7조 원 가까이 나올 걸로 보죠. 올해보다 한 10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또 전망치가 3개월 전보다요 한 19% 늘어났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전망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이것이 2014년 이후 최고의 실적인데, 자, 주가도 이제 거의 20만 원에 육박하죠. 지난 2014년도에 이 현대차가 이제 삼성동에 있는 강남에 있는 한전 부지를 10조 5천억대에 낙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만 원이 붕괴된 이후에 이제 새롭게 다시 20만 원 돌파하는데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또 전기차 성장성이 그죠? 지금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현대 기아차가 세계 4위예요. 예, 여기 보면 2025년까지 23종의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연간 100만 대 목표죠. 세계 글로벌 4위의 위치에 맞게 그죠? 성장성이 지속될 수 있다. 그죠? 거기에다가 이 한전한테 매수한 10조 5천억에 매수한 부지가요. 지금 가치가 한 14조 원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대차의 주가 순자산 비율이 0.7배 수준인데 더 낮아진다 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번 20만 원 돌파 가능하지 않나 해서 현대차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삼성전자 보통주 일봉인데요. 자, 연일 상승세에서 신고가 경신 7만원대 안착 71,500원으로 마감되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연일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지금 여기서 한번 새롭게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대는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은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는 선물 옵션 만기 이후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만기 지난 이후 보고요.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는요, 최근에 봤던 것이 한 4,300만 대죠. 4,300만 주인데 이것이 한 5천만 주 넘어가면 좀 단기 과열권으로 우리가 봐도 되지 않나 해서, 거래량이 5천만 주 정도 조금 출회가 되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과열이다 해서 물량 일부 축소를 권해드려서, 만약에 삼성전자는 요번에 이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저는 한 30% 정도 한번 챙겨주는 것도 그렇죠? 큰 방법이 아지 않은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삼성전자 두 가지 기준 선물 옵션 만기 전후 해서 한번 일부 물량을 출회하고, 또 거래량으로 5천만 주가 넘어가면은 한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이 한 30% 정도는 이익을 챙기는 것이 오히려 이익 극대화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이닉스도 조금 이제 단기 과열권으로 좀 서서히 진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주말 그러니까 새벽에 마감된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주 초반에도 조금 상승세는 이어질 수는 남은 여력은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 보도요. 그렇죠? 현대차는 이제 그동안에 한 3, 4개월 조정을 받고 치고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만약에 물량을 축소를 한데도 저는 뭐 한 10% 정도, 아까 삼성전자는 뭐 한 30% 정도 뭐 줄이는 것도 찬성이지만은 현대차는 그렇게 물량을 크게 줄일 필요는 없다. 만약에 줄인다면 한 10% 내 갖고 있는 물량의 10% 정도만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왜? 새로운 조정이 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상승의 신호탄이 나왔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그죠? 삼성 SDI. 저는, 이 현대차의 발주가 아마 선정이 이번 달 안에, 그죠? 연말 안에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삼성 SDI는 줄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기도 최근에 그가 이제 내가 이제 신고가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종목 말고 새로운 종목으로 현대차,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기도 실적이 상당히 지금 뒷받침이 돼주고 있어요. 4,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한 88%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내년 영업이익은 한 36% 증가, 한 1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러한 품목은 바로 MLCC죠. 적정 세라믹 콘덴서라고 불리는 건데요. 중국과 북미 모바일 제조사들의 연말 주문과 전장 수요 회복 덕분에 4, 4분기에도 이 MLCC 공장이 풀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실적이 크게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장중에는 사상 최고가 경신한 그런 모습이죠. 아마 지속성이 있고, 또 이 미국의 하해 제재로 인해서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좀 판매가 상당히 내년에 크게 증가할 걸로 본다. 거기에 따른 스마트폰 부품사로서, 그렇죠? 수익도 기대가 된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움직임,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날 발생했는데,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죠. 카카오뱅크는 이날 IPO 주관사를 선정하기 위해 판교 본사에서 주요 후보 IB를 대상으로 경쟁 설명회를 실시했다 해서 카카오뱅크의, 그렇죠? 최대 주주인 이 카카오의 수혜가 나올 수 있다. 비대면 관련주로서요, 올해 상반기에 큰 폭의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재상승, 그렇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카카오는 어느 정도 내 비중을 가지고 있어달라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바이오, 아마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가장 많이 오른 셀트리온, 그죠? 이 상반기에 매출을 보도요, 1위가 그동안에는 유한양행이 한 2013년부터 유지를 해왔는데, 상반기 매출 셀트리온이고, 아마 그것은 올 한 해 전체로 봐도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은 아마 셀트리온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램시마의 유럽 내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후속 품목들의 유럽 및 북미에서 출시되면서 셀트리온 그룹의 전반 여긴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가 합병을 내년에 추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한 부분도 주가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이 신약 개발이죠. 치료제가, 그렇죠? 올해 안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난 전후로 해서, 이건 또 뭐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전자처럼 뭐 한 30% 이상 한번 비중을 줄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죠? 위탁 생산업체죠. 저 CMO 회사인데, 그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이 카카오, 그죠? 카카오가 지난 금요일날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새로운 상승. 그러니까 요번에 물량 줄인다 해도 저는 한 뭐 10% 내외 크게 줄일 필요는 없다라는 새로운 출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삼성전기, 그죠? 자, 이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살짝 돌파하고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상승률은 좀 더 있어요. 하지만은 선물 옵션 끝나고요, 아니면 또 거래가 크게 터지는 모습이 나오면은 삼성전기도 한 30% 정도는 한번 비중을 내가 갖고 있는 물량에 줄여주는 것도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셀트리온도, 그렇죠?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죠. 자, 요 부분도 한 30% 이상 요번 기회에 한번 줄여주는 것도 좋다. 거래량은 뭐 이때가요, 이게 얼마입니까? 한 10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뭐 1000만 주까지는 아니어도 거래량으로 과열권, 그죠? 본다면은 한 800만 주 정도가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은, 그죠? 800에서 1000만 주 나온다 그러면은 한 일부 물량을
주는 것이 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뭐 아까 만들어 이거 이제 LG 화학이 있고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버리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버리지가 그렇죠? 내가 어떤 종목을 딱 선정 하나를 못 하겠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레버리지는 코스피 지수에 특히 선물 200 지수, 그렇죠?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2배가 오르게 짜여져 있는 ETF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뭐 갖고 계시는 분들 저는 뭐 한 50% 이 종목은 요번에 한 50% 이상 선물 옵션 만기 아니면 거래량이 한 1억 주인가요? 이게 그쵸? 1억 주 가까이 나오면은 한번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해서 최근에 좀 많이 뜬 종목들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차피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은 최소 30% 정도 한번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나머지 새롭게 출발하는 현대차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또 재료가 기다리고 있는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은 그렇죠? 뭐 물량을 줄인다 해도 한 10% 내외로 그렇죠? 줄이는 것이 좀 시간이 지나도 이런 종목들은 하락폭도 적고 다시 또 재차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는 좀 적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은 그렇죠?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그렇죠? 한번 물량을 일부 줄여주는 것도 대형주들의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현대투자의 문자 회원 안내죠. 그죠? 자, 요거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지금 이제 시장이 그죠? 노력한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장이니까요. 한번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해보고 싶다. 내용 읽어보시고 공감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